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가지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결과는 즉 경우의 수가 1부터 6까지 6가지의 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맞지? 동전을 던지면 앞이냐 뒤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워서 6가지다, 2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말을 바꿉니다. 주사위 한 개를 그냥 던졌다가 아니라 한 개를 던졌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질문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이라고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짝수는 뭐야? 2, 4, 6 나올 때 나왔지? 그럼 그런 경우는 몇 가지? 3가지다 라고 답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6가지 이러면 안 되고,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짝수는 3가지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합의 법칙은 중요한 포인트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다음 또는 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 머릿속 구조를 좀 외웁니다.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게 생길 때는 나중에 빼줘야 돼. 우리가 집합에서 어떤 거 배웠니? NA 합집합비를 구할 때 어땠니? NA 더하기 NB라고 했니? 뭔가 더 있었니? 더 있었어요. 뭐가 더 있었지? 빼기 N에 A 교집 B라는 게 더 있었어. 물론 A, B가 서로 소일 때는, 얘가 공집합일 때는 얘가 사라지니까 이건 없이 그냥 NA와 NB를 더한 것만으로도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둘이 공통으로 가지는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때는 그거를 2번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A와 B에서 중복되는 원소를 2번 카운트했기 때문에 A를 셀 때 B를 셀 때 그 중복되는 애를 한 번은 카운트해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는이라는 사건에서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와 B의 사건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M 더하기 N인 거야. 그럼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애가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고 나서 네. 중복되는 거 뭔가를 빼준다. 겹치는 걸 빼준다. 맞지? 지금은 곱사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합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니? 중복되는 거는 2번 셌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빼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것만 기억해 맨날 더한다만, 더하고 나서 맨날 틀려.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막 더해.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무조건 더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한번 합사건, 합사건이네 더하네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중복되지 않을 때 겹치는 게 없으니까 더하는 거고, 겹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거는 중복이니까 빼주면서 더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어설프게 그냥 부분적인 것만 보고는 더하면 되는구나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외워서 막 풀면 다 틀리는 거야 애들이. 자, 지하철 노선이 3가지, 버스 노선이 4가지가 있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야. A 또는 B로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는. 얘는 중복될 수가 없어. 버스는 버스고 지하철은 지하철이지. 버스면서 지하철인 게 어딨어. 맞지? 버스도 1번 버스면 1번 버스고 2번 버스면 2번 버스지. 맞지? 그리고 버스 번호가 같아도 3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뭐 버스가 다를 수 있잖아 시간마다. 어쨌든 노선이 3가지, 4가지면 이 7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벌 법칙에서 그냥 7가지로 하면 되는 거야. 겹치는 거 없이 적어놨다는 거 이해하세요? 겹치는 게 있을 때는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는데?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이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이 N가지야. 그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연달아 일어날 때, 또는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고, 이고, 동시에,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의 의미야. 연달아 일어난다 표현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셋 다 곱해서 경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2가지야. A에서 B까지 간다.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게 또 3가지야. 그랬더니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 물었더니 친구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두 가지, 세 가지? 합쳐서 5가지 아닙니까? 아까 전에 합사건 그렇게 배웠는데요. 땡입니다. 그거는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이 총 7가지였으니까 합친 거고, 지금은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 거야. A에서 B에 간다, 그리고 B에서 C에 간다, 2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곱사건과 관련돼 있어.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무조건 2가지인 거야.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무조건 3가지인 거야. 그걸 더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왜 아니지? 위쪽 길로 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3가지가 있는 거야. 아래쪽 길로 가고 또 위에 거, 가운데 거, 아래 거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뭐가 돼? 위에 3가지, 아래 3가지. 즉 2개를 곱한 수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주사위를 연달아 던진다, 주사위를 2개 던진다, 2 곱하기 2처럼, 주사위 1개를 던진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던진다, 6 곱하기 2처럼 곱사건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이외에 우리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더하거나 곱하는 문제가 아닌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 뭐야, 첫째 자리 0이 못 오는데? 특이한 상황들이 있어.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누면서 풀어야 돼. 첫째 자리에 0이 올 때, 안 올 때.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0일 때, 끝자리가 2일 때, 끝자리가 4일 때. 예를 짝수인 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끝자리가 0이나 2나 4나 짝수가 될 때만 짝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경우를 나누면서 풀어야 돼. 단지 합사건과 곱사건은 특정 부분에서 곱해서 또는 더해서 문제를 경우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지, 전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야. 단지 부분적으로 일부 사용할 뿐이야. 자, 지금같이처럼 길 가는 건 어떻게 한다고? 곱사건이라고.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서 바로 6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분식집에서 김밥이 4종류가 있고 라면이 3종류가 있고 볶음밥이 3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시키는 거야. 결국 전체 중에 한 가지 먹는 거잖아. 그럼 4, 3, 3 더하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10가지가 되는 거지. 합사건인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한 주사위는 6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 나옵니다. 12가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는 1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는 1이 나올 수도 2가 나올 수도 6이 나올 수도 있잖아. 2가 나왔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6부터 1 나왔을 때 6까지 나올 수 있잖아. 6가지가 6번 있으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야.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다. 합이 11 이상? 11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적어가면서 푸는 거야. 하나가 4가 나오잖아. 주사위는 눈이 제일 많으면 6이거든. 4가 나오면 하나는 6 나와봤자 10밖에 안 돼. 11 이상은 11을 포함하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거잖아. 따라서 4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가능해? 최소 한 명이 5가 나와야 돼. 그럼 하나는 6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한 명이 6이 나오면 한 명은 5가 나와도 돼. 11 이상이 됐잖아. 그럼 11이 되는 경우 또는 12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이건 11이 되는 경우만 조사한 거잖아. 12가 되는 경우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6 나오고 6 나오겠지. 그래서 세어보니까 몇 가지니?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주사위는 앞뒤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 다 경우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다 적으면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차가 1 이하가 된다는 것은 차가 1 또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2가지 해결도 맞지? 그 차가 먼저 0이 되는 것부터 찾자고. 그럼 얘는 뭐야? 1, 1부터 2 같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6가지 찾아놨어요, 먼저. 그리고 이걸 더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차가 이제 뭐 되는 거 찾는 거야? 1 되는 거 찾는 거야. 차가 1 되는 거는 A 주사위가 1이 나왔어. B 주사위에서는 뭐야? 2가 나와야 돼. B가 0이 나와도 되는데 0은 주사위 없잖아. 그 다음 제일 A 주사위를 고정시켜 놓는 거야, 한 개를. 1로. 그걸 찾아. 다 찾은 거야. 이제 A 주사위를 누구로 넘어가? 2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돼? B 주사위는 1 나와도 되고 3 나와도 되는 거야. 차가 1만 되면 되니까. 2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3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3이 나오면 차이가 1 나니까 2 되는 경우와 4 되는 경우가 되겠지. 또 2가지가 생기는 거야.
다음 4가 되면 차가 1 되니까 3 되는 경우와 5 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 차가 1 되려면 5 되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맞지? 교대로 다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하나 촘촘하게 안 빠지고 세는 게 중요해. 5가 되면 4 되는 경우, 6 되는 경우겠지. 그 다음 6이 되면 차가 7은 없으니까 주사위는 무조건 얘는 5가 될 때만이야.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센 거야.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셌더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가 0 또는 1 되는 경우가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잖아. 1 이하란 말은 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일 때 0이 될 때 따로 그래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표현한 말이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각각 나눠서 셌더니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진이는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선택해. 4가지지. 이 중에 하나 선택해. 3가지지. 이 중에 하나 선택해. 5가지지. 그래서 4, 3, 12 곱하기 5니까 60가지가 됩니다. 그때 또 친구가 선생님 이거 왜 안다고 또 곱해요? 이래. 아까 전에 김밥 어쩌고저쩌고는 더해갖고 10가지 이러더니 얘는 왜 12가지 안 하고 60가지를 합니까? 아까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문제 읽어본 거 있니?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즉 1번 모자 선택하고 1번 티셔츠 선택하고 1번 바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1번 모자 선택하고 1번 바지 티셔츠 선택하고 2번 바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길 가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니? 곱해서 경우가 늘어나는 거야. 맞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맞지? 각각의 경우를 한 가지씩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4가지고 얘가 3가지면 둘이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즉 코디를 하는 지금 현재 어디 나가려고 옷을 코디하는 거잖아.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되는 거지. 어떤 모자에 어떤 티셔츠에 어떤 바지를 입고 나가느냐 그거를 스타일을 정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합이 아니라 곱사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길 가는 거 뭐라고? 곱사건이라고. 3가지, 4가지 그래서 가는 경우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지. 3 곱하기 4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곱사건에 이제 풀다 보면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야. 자, 12의 배수는 100 안에 몇 개 들었지? 8, 1은 8, 8이 16, 8장 들었습니다. 13의 배수는 7을 곱하면 91이거든. 7장 들었습니다. 자, 둘의 공배수는 12, 13의 공배수는 100을 넘는 수입니다. 공배수는 이 안에서는 없어요. 그 말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더해서 총 몇 가지다? 15가지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2의 배수는 몇 가지 들었어? 50가지야. 5의 배수는 20가지야. 이거는 더해서 70까지 이러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또는은 분명히 합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합사건 맞지만 합사건은 아까 전에 뭐랬니? 겹치는 게 중복 같이 가지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12와 13은 같이 가지는 게 없었어. 근데 2와 5는 10의 배수가 같이 가지는 거야. 그럼 같이 가지는 수가 10개나 있어. 100 안에. 10의 배수마다 같이 가지는 거니까. 그런데 2의 배수를 셀 때 10의 배수를 셌는데 5의 배수를 셀 때 또 셌단 말이야. 2번 세서 나온 거야 이 수는. 그러면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거야. 10의 배수가 100 안에 몇 번 있는데 10번 있어. 10부터 20, 30, 40부터 100까지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60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합사건이지만. 알겠니? 자, 서로소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또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해. 서로소다. 서로소는 이 수와 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그럼 1과 100은 서로소 맞습니다.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요. 2는 100과 2는 짝수니까 공약수가 2도 있어. 서로소 아니야. 3, 100과 3은 서로소 맞습니다. 약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죠? 100은 채로 두면 몰라요. 100을 소인수분해해서 봐야 돼. 100은 10 곱하기 10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가 2번, 5가 2번 곱해진 수가 100이야. 즉 이 100이라는 수는 2라는 소수와 5라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 수의 즉 2의 제곱의 배수고 2의 배수고 5의 배수고 5의 제곱 배수고 2 곱하기 5의 배수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배수고 이 수들의 약수의 배수야 100은.
근데 3이라는 수는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 수에 없는 수는 다 서로소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아까 2번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 즉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는 이 수가 절대 서로소가 될 수 없어. 그럼 서로소인 수는 결국 뭐지? 2와 5의 배수가 아닌 수야. 그런데 2의 배수, 5의 배수를 위에서 구해놨지. 60개라고 봤지. 질문이 물은 거는 뭐지? 2와 5로 구성된 100과 서로소인, 즉 2나 5를 안 가지고 있는 수를 찾으라는 거야. 즉 2와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아라. 요거의 여사건인 거야. 100에서 60까지를 빼버리면 남은 몇 가지가 40가지가 2나 5의 배수가 아닌 수야. 즉 2와 5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0과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서로소란 말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이 위에 거를 구해서 여사건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씩 넣으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순서상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합쳐서 11이 되는데 자연수 x, y, z. 어떤 경우는 0 이상의 수를 주기도 해. 그럼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해. 지금은 자연수니까 쉬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자가 3개나 있단 말이야. 문자가 3개나 있을 때는 하나의 수를 고정시키는 거야. 제일 빨리 증가되는 수를 고정시키는 거야. 자, x, y, z가 자연수인데 생각해보자. z가 만약 4라면 어떻게 될까? 4, 3, 12가 돼버려. 그 앞에 수는 1이 돼도 제일 작은 자연수는 1이거든. 12를 어떻게 해버려? 넘어버려. 그래서 z는 4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럼 z가 될 수 있는 수의 한계는 얼마야? 3인 거야. 즉 z는 자연수니까 3 아니면 1 아니면 2인 거야. 그래서 경우가 3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제일 큰 수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z가 3일 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3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 그럼 우리는 뭘만 찾으면 되냐면 x 더하기 2y는 3을 넣으면 9거든. 넘기면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찾으려고 생각했더니 y도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근데 y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그러면? 1이거든. 근데 y에 1을 넣었더니 x는 0이 돼야 돼. 근데 자연수로 했는데 분명히 뭐야? 모순이야. 아, z가 3이 돼도 y하고 x에서 자연수가 안 되는 일이 생기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로 줄었어. z가 2인 경우와 z가 즉 1인 경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세서 이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그럼 z가 2가 됐으니까 x 더하기 2y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를 넣으면 6이니까 넘기면 5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순서상으로 셉니다. y는 5가 되려면 최대 2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x는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야. 하나 찾았지? 그 다음 y가 하나 줄어듭니다. 1로. 그럼 x는 얼마까지 늘었어? 2가 늘어나서 3이 되면 되는 거야. 자, 자연수까지 됐으니까 y는 1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줄어들 수는 없어. 그래서 y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y를 개수로 보니까 지금은 됐어요? 그럼 z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x 더하기 2y는 뭐가 되겠니? 3이니까 8 되겠지. 자, y를 기준으로 봅니다. y는 누구부터 갈까? 4는 될 수 없습니다. 왜? x가 0이기 때문에. y는 누구부터? 3부터 갑니다. 그럼 6이니까 얘는 2가 되겠지? 또 y를 하나 줄이면 어떻게 될까? 2가 되겠지? 얘는 2개 늘어나서 4가 될 거고 y가 하나 줄어들면 1이면 얘는 2니까 얘는 6 돼야 되니까 2개 늘어나서 6 되겠지. 자, y가 1까지 가면 스톱이지. 자연수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y가 3, 2, 1 줄어들었으니까 3가지. 3가지, 얘는 2가지. 그래서 즉 이거의 숫자의 개수는 z를 이제 넣어서 적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야? 1, 2, 2. 얘는 3, 1, 2. 얘는 2, 3, 1. 얘는 4, 2, 1. 6, 1, 1. 이렇게 z를 뒤에 하나 추가해서 순서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개수 세는 방법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어떤 항을 곱해서 만드는 경우의 수가 있어. 이때는 항의 개수가 3개지. 문자가 다를 때는 항의 개수를 그냥 곱하면 돼. 9가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항이 다 다르게 나와. 이러면 3가지. 3번씩 3번 곱하니까 9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이렇게 항이 만약에 자 같은 항이 있잖아. 그럼 2 곱하기 2에서 4가지 나오나?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A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가운데 항이 무슨 항이 돼? 동류항이 돼서 합체가 돼버려. A, B가 맞지? 항이 3개밖에 안 나와. 2 곱하기 2에서 4가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 가능하다고? 문자가 전혀 다르니까 항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동류항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럼 동류항이 있을 때는 계산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곱해서 이제 곱셈 공식의 항의 개수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 다음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기억을 좀 더듬자.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분해는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1이 생략돼 있어요.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하나 알아야 되지. 약수는 지수에서 1씩 더해서 곱합니다. 4 곱하기 여기다 1 더하면 3 곱하기 여기다 1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럼 4, 3, 12 곱하기니까 24가 됩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면요. 12의 약수는 1, 12, 2, 6, 3, 4. 이게 초등학교 때 구했던 방법이야. 근데 중학교 때 구하는 방법은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4, 30이니까. 그럼 지수에다 1씩 더하면 얘는 3이고 지수에다 1을 더하면 얘는 2가 돼서 약수가 6개 나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거든. 그거를 이제 구해내는 방법이 왜 1씩 더해서 곱하죠? 우리는 얘를 구성하는 인수가 2랑 3이거든. 그럼 이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4야. 2의 제곱은 4잖아. 그래서 그거를 1부터, 즉 이런 기본적으로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즉 2의 제곱의 약수를 1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적는 거야. 그 다음 3의 1승의 약수를 1부터 나열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렇게 해서 칸을 만들어 보면 칸이 6칸이 나와. 그럼 이 2의 제곱의 약수인 1과 3의 1승의 약수인 1을 곱해서 1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이 1과 2가 곱해서 2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1과 2의 제곱이 곱해서 4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3과 1이 곱해서 3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3과 2가 곱해서 6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3과 4가 곱해서 10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차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2의 1승, 2의 2승이고 모든 약수는 1을 기본적으로 가지거든. 그래서 차수에다 1을 더해서 얘는 3개로 얘는 2개로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6가지의 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칸에 들어가는 수만큼 곱해지는 수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인수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즉 이 수의 약수고 이 수를 배수로 만들면 12를 만들 수 있는 수라는 거지. 그래서 약수의 1을 더해서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24개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야. 그럼 360은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540을 또 표시를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래서 540을 소인수분해 하면 540은 얼마가 되냐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제 540을 안 적어놨는데 소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계산을 빠르게 하면요. 9로 할게. 9, 6, 54. 그 다음에 6으로 할게. 6 곱하기 10. 자, 선생님이 해주면 3이 2번. 여기서 3이 한 번 더 있어. 3이 3번. 2가 한 번, 2가 한 번. 2가 2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있네. 2가 2번, 3이 3번. 5가 한 번 있는 수가 즉 540입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너희가 최대 공약수를 배웠어. 그럼 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데? 최대 공약수는 같이 가지고 있는 수 중에서는 차수가 작은 걸 선택해. 왜 작은 거? 최대인데 왜 작은 거예요? 공약수가 중요한 거야. 둘이 같이 가지는 건데 얘가 3번 있다고 해서 얘는 3번 가질 수 없잖아. 같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수는 낮은 차수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2번 가지는 게 최대 공약수고 3은 2번까지 가능하겠네. 얘도 5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 5, 20 곱하기 9니까 180이 됩니다. 즉 이것이 최대 공약수인데 우리는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할 때는 제일 큰 약수인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다 공약수인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놨잖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차수에다 1 더하면 3 곱하기 차수에다 1 더하면 3 곱하기 여기 1승이니까 차수에다 1 더하면 2 3, 3은 9, 9, 2, 18이니까 18가지
그래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입니다. 모조리. 즉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360의 양의 약수가 지금 360 우리가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놨다 맞지? 그래서 2의 배수는 얘는 2의 배수 맞는데 얘들은 어떻니? 3이나 5는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맞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 2의 배수를 구하려면 실제로 3의 제곱과 5의 제곱 여기서 지금 2의 제곱을 구할 때 2가 한 번 들어가 있는 배수도 있고 2가 두 번 들어가 있는 배수도 있고 2가 세 번 들어가 있는 배수도 있어. 근데 그마다 숫자가 다 다르잖아. 2가 한 번 곱해준 수랑 2가 두 번 곱해준 수랑 2가 세 번 곱해준 수가 다 같은 일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2의 배수가 지금 정해질 때 2가 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 왜? 2가 한 번 들어가 있는 수가 있고 2가 두 번 들어가 있는 수가 있고 2가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여기 소인수가 지금 3의 제곱이란 말이야. 약수가 1, 3, 3의 제곱 세 가지로 나눠져. 5의 약수도 1, 5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맞죠? 그래서 질문에서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는 즉 우리는 이 수들과 곱해져서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 즉 2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봐 2 하나, 3 하나 5는 1이 곱해졌어 그러면 2가 한 번이라도 포함됐으니까 뭐가 돼? 2의 배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제 2가 하나 3이 제곱이 곱해져 5가 여기 하나 곱해져 2가 무조건 들어갔으니까 2의 배수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2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3의 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5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다 곱한 것만큼 적 개수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이까지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지금 이 방법으로 즉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는 2를 소인수로 가지니까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요게 양의 약수와 개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 2가 3개인데요. 왜 2는 3번 안 씁니까? 왜 3번 안 써? 차수는 3인데 얘는 3은 두 번 썼고 5는 한 번 썼는데 왜 얘는 3번 안 써? 2의 세제곱이 누구야? 8이지 8. 8을 구성하는 수 누구야? 1, 2, 4, 8이야. 근데 우리는 이 수의 약수를 구할 때는 3에다 1을 더해서 4가지를 하잖아. 하지만 1은 2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1과 3과 5가 곱해지는 게 2의 배수야? 그럼 1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수를 하나 낮추어서 여기다 1을 더하면 3이지. 그럼 이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한 거야, 얘가. 이 1이 실제 1이 아니라 이 2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요거의 약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실제로는 2가 곱해지고 4가 곱해지고 8이 뒤에 있는 수들과 곱해질 때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수를 하나 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수들을 곱한 수로 해서 약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살짝 돌려서 이제 설명을 진행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의 배수의 약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이 수를 실제로 8로 만들어버려. 약수는 2의 배수는 3가지가 가능한 거야. 경우수를 아예 세버려. 3이라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3의 제곱과 5만 이 약수는 개수대로 다 곱하면 돼. 이제 1이 돼도 돼. 얘는 3의 제곱의 약수는 3가지고 5의 제곱의 약수는 5의 1승의 약수는 2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차라리 18이라고 계산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이 차수를 갑자기 낮춰서 계산하니까 친구들이 왜 갑자기 달라져요? 하면서 의문을 가지더라고.
근데 이런 방법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얘가 살짝 그래서 이 풀이가 좀 약간 헷갈리게 좀 풀이가 돼 있어.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실제로 나열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이의 배수가 세 가지라는 사실을 체크를 안 하면 왜 갑자기 세제곱인데 제곱을 사용했지? 이유도 모르고 막 외울 수는 없잖아. 문제를 맞지? 그 이유를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약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의 배수가 되려면 세 가지를 경우를 곱해서 찾아야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한번 깨져 5분 좀 조심해서 봐야 돼. 체크 표시 하나 해놓고요. 나중에 출력해주면. 자, 이제 길 가는 거.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는 위쪽 길 세 가지, 그럼 3 곱하기 3이겠네. 아래쪽 길로 가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2 곱하기 3이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쪽 길로 가는 거, 아래쪽 길로 가는 거 중에 선택해야 되겠지. 근데 그 두 가지는 더해서 몇 가지 하면 되겠니? 총 15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위쪽 길로 가면서 밑으로 갑자기 내려올 수 있나? 없어요. 이미 길이 정해지면 위로 가야 돼요. 맞죠? 자, 이번에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 B 도시 출발해야 간대. 한 사람이 지나간 도시는 다른 사람은 못 지나간대. 이건 뭐냐면 A, B 도시를 가는데 즉 동건이가 위에서 출발하고 A라 적으면 안 되고 동건이가 위에서 출발하고 수진이가 아래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 그럼 동건이는 위로 갈 때 몇 가지 가니? 9가지. 또 수진이는 6가지. 근데 두 명이 지금 가잖아. 동건이가 위의 길 중에서 이걸 선택했는데 수진이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동건이가 한 가지에 대해서 수진이는 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가지 곱하기 6가지가 돼서 54가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진이 동건이가 자리를 바꾸면 어떡할래? 수진이가 왼쪽으로 가고 동건이가 아래쪽으로 가면 또 다르잖아.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가 또 곱해집니다. 알겠어요? 동근이 수치니까 자리를 바꾸어서 가는 거야. 야, 너네 위에 갔으니 이제 내가 위에 갈게. 네가 아래로 가. 알겠어요? 경우가 막 확 늘어나게 돼. 잘못하면 맞지? 그래서 9, 6, 54 곱하기 2가 돼서 108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갑자기 경우가 늘어나 버립니다. 사람을 두 명을 등장을 시키고 서로 막 바꿔서 가면서 경우를 세니까요. 다음 색칠하는 방법의 수 문제. 자, 색칠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색을 하나 색칠을 5가지 중에 색칠하면 5가지. 자, 인접하는 색은 칠을 같이 할 수 없답니다. 다른 색으로 해야 돼요. A에 칠한 색을 못 칠하니까 B는 4가지. 그 다음 C에는 A와 B에 칠한 색은 못 칠하니까 3가지 되는 거야. 그 다음 D에는 B는 와도 돼. A, C를 못 칠하니까 여전히 3가지야. 갑자기 줄다가 안 줍니다. E도 마찬가지야. 옆에 이웃하는 2가지만 아니면 돼. 그러면 5가지 색 중에 2가지만 빼면 되니까 여전히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맞죠? 물론 변형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건 약간 더 풀어봐야 돼. 좀 어려워. 지금 단순하게는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 방법이야. 하지만 풀다 보면 나중에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색이면 그 다음 여기가 다른 색이면 막 달라지는데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 끝이 같은 색일 때, 양쪽 끝이 다른 색일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다양한 상황이 마주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그런 거 다 알고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틀리면 왜 틀렸는가. 선생님이 해설은 그때 넣어줬지? 전체 해설 줬잖아. 네. 맞죠? 있니 없니? 잘 챙겨놔야 돼. 파일에. 없으면 또 PDF로 저 카톡에다 보내놔야겠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게 있어. 지불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는 거야.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 조건이 있고요. 내가 동전 1개를 주는 거야. 방법이 뭐지? 100원짜리 동전을 안 준다, 1개 준다 이렇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동전은 1개인데 0개 준다, 1개 준다 이 뜻이야. 50짜리는 2개 있거든.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0개 준다, 1개 준다, 2개 준다, 전부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동전의 수보다 하나 플러스해서 생각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10원짜리도 3개가 있네.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원짜리 동전은 지불 안 할 거야. 1개만 줄 거야, 2개만 줄 거야, 3개만 줄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동전의 개수를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4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왜 답이 아니냐면 무등이 뭐라 했냐면 영혼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거든. 그럼 내가 안 준다 10원짜리 한 개 준다 이거는 준 거야 분명히. 근데 안 준다는 뭐야? 안 준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준 게 아닌데 한 개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준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주면 그건 준 건데 셋 다 안 준 거는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23가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불 방법에서의 방법은 동전의 개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리고 1을 마지막에 빼준다. 이게 지불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는데 이거는 지불 방법의 수보다 개수가 작아집니다. 왜 작아지냐면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한 개 들고 있단 말이야. 너한테 100원을 줬어. 100원 준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또 다시 또 다음에는 50짜리 동전을 2개를 너한테 줬어. 근데 그것도 100원을 준 거야. 방법상으로는 100원짜리를 준 거고 하나는 50원짜리 2개를 준 거야. 분명히 나한테서 동전이 나간 건 달라. 두 가지는 다른 방법이야. 근데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금액으로만 봐라. 그러면 받은 사람 뭐야? 저 100원 받았는데요? 똑같이 100원 받았는데요? 같은 거라는 거지. 그걸 중복으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중복되는 금액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00원도 중복이고 110원도 봐. 100원 하나, 10원 하나 주는 거랑 50원 2개, 10원 하나 주는 거. 그것도 110원이잖아. 그런 식으로 중복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방법은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중복인지 보니까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중복이 안 생겨. 이게 5개가 되면 얘로 바뀌니까 중복이 생기는데 100원짜리랑 50원짜리만 중복이 생겨. 왜?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으로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쓰기를 100원짜리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50원짜리를 어디서 가서 2개를 바꿔와버려. 50원짜리 4개로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자. 4개니까 방법 몇 가지? 5가지. 3개니까 몇 가지? 4가지. 안 준다는 빼야 되니까 1가지 빼. 그래서 계산하니까 몇 가지? 19가지. 이렇게 고치니까 이게 금액을 다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더라는 거야. 왜? 보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원, 100원, 30원, 230원이야. 그럼 230원이 맥시멈 금액이야. 근데 동전이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막 190원 이런 거 지불 못해. 3개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비는 금액이 생겨.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금액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서 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중간에 비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50원짜리가 4개니까 봐. 110원.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한 개 줘. 110원인 거야. 근데 50원짜리를 다르게 하거나 10원짜리를 다르게 하면 금액이 계속 달라져. 같은 금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왜? 동전이 중복되는 금액이 사라졌기 때문에. 50짜리 개수가 달라지거나 10짜리 개수가 달라지면 계속 금액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전을 환전시키고 하니까 나오는 이 지불 방법의 수는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오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불 금액의 수라고 봐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로 개수를 세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지불 중복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환전을 해서 지불 금액의 수로 지불 방법의 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야. 대신 이거는 어떤 방법? 지불 금액이 중복이 안 생기는 지불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수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만 들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시험에서도 변형되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출력해주면요. 필수 예제 꼭 한 번씩 더 풀어보고요. 확인 체크 반드시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풀어서 오면 됩니다.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이 좀 많다. 또 언제 오지? 5일을 오는 거야? 그럼 순위를 하나만이라도 듣고 와. 조합까지 듣기에는 양이 많으면 강의 하나만이라도 듣고 와. 요거 이제 자료 출력해 줄 테니까 듣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